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는 상당히 좀 유리한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 정부는 우리나라가 방산 탑4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목표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어떤 그림은 좀 만들어지고 있다. 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K방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산이나 원전이나 사실 조금 최근에 관심권에서 조금 뉴스가 사라진 듯한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요. 다시 좀 왜냐하면 그게 이제 2차 전지로 워낙 자금이 많이 가거나 최근에 또 그 챗GPT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확 갔었는데요. 네. 그쪽이 좀 이제 또 조정 쉬어주면서 결국은 방산 또 뭐 원전 최근에 조선, 해운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방산 얘기를 오늘 할 건데요. 네. 방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갑자기 뭐 6월, 5월 달에 뭐가 뉴스가 튀어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K방산의 가능성들을 유력들을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뭐 좀 다시 좀 봐야 될 혹은 이제 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게 있는 단계인가요? 일단 작년에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전부터 우리가 물론 이제 방산 제품을 수출을 했었지만 그 작년에 이제 큰 계약이 있었죠. 폴란드하고 그 사실 이제 폴란드의 그 물론 2차 계약이 아직 정식으로 되진 않았지만 로템 현대 로템이요. 로템 네. 같은 경우는 1,000대 예. 뭐 이번에 이제 첫 번째 비행기가 나갔다고 하는데 네. 그거 이제 카이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이 금액으로 보면은 상당히 큰 금액이 이제 계약이 되면서 이제 방산 시장을 좀 이제 많이 주목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방산이 사실 보면 하이엔드급 무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하이엔드급 무기가 방산 시장의 90%를 차지하는데 거기는 대부분 다 미국이 가져갑니다. 뭐 다 아시는 스텔스, 유도 미사일, 그다음에 정찰, 항공모함, 무인 정찰기, 군위성 통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미국이 주로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미국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양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평화 시대가 길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거나 납기를 못 맞춰가지고 그 양산성의 문제, 즉시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재래식 무기들이 작년에 이제 많이 부각이 됐고 네. 그 이제 첫 계약이 이제 폴란드에서 크게 터진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수요를 창출시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K방산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갈 지향점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사실 우리 미국하고 이제 경쟁이 돼버리면 미국이 가만두질 않을 거기 때문에 예. 그쪽을 피해서 예. 갈 수 있으면서 또 남들이 못하는 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표의 이제 방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구조화를 좀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그 우리는 이제 미들급이라고 하는 재래식 무기, 전차, 자주포, 뭐 포탄, 지뢰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기사화돼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하면 전차인데 너무 평화 시대가 오래가니까 지네들이 갖고 있던 전차 죄다 팔아먹고 지금 전차 가동할 수 있는 게 10대도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막상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안 해놔가지고 구형 모델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양상으로 지금 이제 사실 평화의 시기가 좀 길다 보니까 이 제조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그 상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군수에 대한 이제 끊임없는 개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양산성, 신속성 거기에 가성비까지 붙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재래식 무기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방산은 기업 대 국가의 거래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거래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이제 살짝 노이즈가 있는 게 보면 폴란드 1차 계약도 사실은 정부가 이제 지급 보증을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예. 차관 형식 비슷하게.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지급 보증을 해주고 그 나가고 나면 나중에 이제 돈을 이제 돌려받는 그런 구조.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계약에서도 지금 보면 폴란드가 똑같은 조건으로 해달라고. 근데 1차하고 다른 거는 1차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다 준 거지만 2차는 상당 물량이 다 현지에서 합작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주는 건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노이즈가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폴란드가 이번에 그
그 법 하나를 통과시키면서 유로존 내에서 좀 노이즈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이제 협력하거나 좀 접촉했던 관료들은 다 이제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걸 갖다 현직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유로존에서는 이건 독재로 가는 길이다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좀 붙었어요, 사실은요. 폴란드에서는 내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다고 했잖아. 니네들 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니네들 민주화라고 니네들이 말하는 민주화의 한계가 그런 거거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유로존에서는 유로존대로 폴란드가 지금 사실 전쟁 나고 나서 좀 기세등등한 것도 좀 있고 갖고 있던 무기를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무기를 수입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유로존에서 커버해줄게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노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돈 나갈 수 있는 자금을 동결을 시켜버리고 그쪽 관련된 거를 뭐 이런 게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뭐 그게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악유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면 이 다음에도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남미 쪽에 가면 콜롬비아 같은 데도 지금 이제 장갑차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애매하게 됐지만 호주 쪽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사실상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레드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여기저기서 이집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가 지금 뭐 방산 제품을 수출하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러시아가 이제 비워버리고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립을 해버리게 되니까 나토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중국산 수입할 수가 없고 중동 쪽도 마찬가지로 중국산을 수입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자니 미국 눈치가 보이는 거고 그래서 좀 보통의 경우에 이제 대부분이 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기술적인 어떤 결합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는 상당히 좀 유리한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현 정부는 우리나라가 방산 탑4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목표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어떤 그림은 좀 만들어지고 있다. K방산의 강점은 대량 생산 규모,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양산을 통해 가지고 양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능 자체도 가성비도 뛰어나고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그 대응 능력이라고 하죠. 이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K2 전차 같은 경우는 미국 기술하고 러시아 기술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전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저기 한동안 좀 말이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다가 차관 준 거 대신으로 받은 거거든요. 이제 그 덕분에 우리가 미사일, 뭐 위성, 뭐 이런 쪽에서 도움을 좀 받긴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게 있다 보니까 제품의 어떤 성능도 상당히 높다. 여기에다가 다른 데서는 기술 이전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원하면 기술 이전 해준다. 합작법인 형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제3세계 국가 이런 데서는 우리 거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K 방산을 사야 하는 이유 일단 방산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가 간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계약이 체결이 돼서 물건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기업이 돈을 못 받는 구조는 없어요. 계약이 되면은 돈은 받습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56조 2,672억 원. 21년 대비 21년 대비 85.6%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넥스원, 하나시스템, 롯데매장구가 크게 늘어났고요. 국내 방산은 사실은 이제 10% 내외에서 이제 마진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좀 박한데 해외는 고마진입니다. 4분기 실적 기준으로 15%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50%를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차 가격 비교해보고 이러면은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1,000대가 다 된다고 해도 그 납품 기간이 4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간 내에 나간다. 그리고 나가면 나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창정이라고 그러죠. 정비. 그다음에 이제 백업해 주는 거. 그거 역시도 이제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는 뭐 5% 10%짜리가 아니라 굉장히 고마진 사업으로도 성장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폴란드 관련해 가지고 폴란드의 진심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거 붙여놨는데
이게 순서대로 보면은 대통령입니다. 네. 좌측 예. 상단. 그 다음에 그 국방 여기가 가운데가 아래가 폴란드 국방장관이네요. 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이 총리입니다. 이게 다 탱크 앞에 서 있네. 네, K2 그 시연하고 예. 나서 이제 거기서 기자회견 네.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3인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다가 저기 합작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아 그 유럽에다가 네. 그 자기네 국방도 강화하고 그걸 토대로 유럽 주변에다가 그걸 또 공급하고 이럴 그렇죠, 야심이 있는 거 꿈이 네네.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기술 공짜로 받고 네. 어떻게 됐던 간에 자기들도 좋고 그 나중에 자기네들 어떤 생산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일으켜서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군수 산업을 일으키려는 꿈이 있군요. 네. 그래서 폴란드가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진심이다라고 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회사들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옆에 이제 내용들은 쭉 정리해놨습니다만 폴란드하고 2차 계약 이제 하반기 가시화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누리호발사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이미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총괄 이쪽에서 지휘를 합니다. 네. 사실상 그쪽 대표이기도 하고 여기가 그 한화오션이라고 해서 대우조선을 그렇죠. 이 산하로 넣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잠수함, 군함 이쪽까지 다 커버를 해서 이쪽은 명실상부 육해공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군수업체로서 주가도 굉장히 가장 그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왔죠. 하나에어스페이스가 그죠? 방산주 가운데. 실적도 좋고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면서 하나그룹이 사실상의 방산을 다 에어로스페이스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하나 주식회사 한화 지주회사에서도 방산 부문을 떼서 이쪽으로 붙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 국내에서 최고의 어떤 방산업체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미국의 유수의 방산업체에 견줄 수 있는 방산회사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심플하게 이제 로템은 전차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장갑차, 전차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지뢰 이제 제거 그 기기도 여기서 개발을 했습니다. 장갑차처럼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어디서 했었냐면은 개성공단 개발할 때 쓰려고 개발했던 거. 우크라이나 영분이 와가지고 그거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거기에 해당되는 기계가 여기에 있고요. 그거 말고 이 회사는 사실 주목하셔야 되는 건 방산도 방산이지만 고속철입니다. 네. 고속철 사업을 지금 최근에 이제 한 1조 8천억짜리 국내에서 KTX SRT를 수주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는 이게 한 양당, 그러니까 그 고속철 그 한 칸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 칸이죠. 한 양. 한 양당 그 전에는 30억 원대였거든요. 얼마요? 30억 원대. 30억. 네. 30억대. 근데 이번에 50억대로 올랐습니다. 음. 물론 뭐 물가도 오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익률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거 대만의 신간센 같은 경우는 한 칸당 100여억 원에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창정을 해서 정비 부문 같은 경우도 이게 마진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일단 수주를 하게 되면 이 창정까지 다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거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 가지고 이 창정 부문의 매출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주목하셔야 되는 게 KTX 1세대 물량이 980량 정도 되는데 교체 이게 주기가 있네. 교체 주기가 2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인가 어제 대통령 기사 보니까 뭐 이제 그런 KTX를 대폭 늘려가지고 전국에 뭐 이 생활권을 더 강화 이게 아마 무슨 행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네네네. 그 보통 그런 뭐 철도청 행사 같을 때 대통령이 가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결국은 정책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국내에서 사실상 이거를 제작을 해보고 운용을 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는 로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업체들이 입찰을 안 해요. 국내에서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가 안 단가가 되는구나.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템에서는 이제 이거를 정상화시켜 나가면서 올라가면은 마진은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상반기 중에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호주 퀸즐랜드 쪽에 다우노그룹을 통해 가지고 2조 원짜리가 지금 이제 하나 기술 이전 조건으로 해가지고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
그 뭐죠? 그 네옴시티. 네네. 네옴시티 개발을 할 때 거기 이제 트램 같은 거 설치하고 하잖아요. 거기 그쪽에서 지금 계획이 뭐냐면 수소로 가는 트램을 이제 개발하는 여기서 갖고 있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국내에서 실제로 시연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아마도 거길 겨냥 사우디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친환경 그 엔진을 통해 가지고 구동이 되는 수소 트램 같은 경우도 이 트램 같은 경우도 이제 향후에 이쪽 동사는 또 전략적인 어떤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보스턴 다이너믹스라고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있지 않습니까? 네. 걔네들이 로봇을 만들 줄 아는데 양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동사는 대테러 작전용 로봇을 국내에서 수주해 가지고 만든 경험이 있고요. 실제로 로봇과 관련돼 가지고 생산을 이쪽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로봇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점을 지켜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항공우주야 다 아시는 이제 FA50 이런 것들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이제 최근에 말레이시아의 1조 2천억짜리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의 그 1호기 첫 번째 비행기가 나가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총에서 12대가 지금 이제 나갈 걸로 예정이 돼 있고 태국이 2대. 24년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거 이제 한 100여 대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이쪽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군 해군 고등 훈련기. 이게 지금 그 전에 이제 훈련기 한번 미국에서 입찰을 했다가 떨어졌었거든요. 기억나는데. 근데 이제 그 떨어졌었는데 그 받아갔던 회사가 보잉인데 걔네가 납기도 못 맞추고 단가도 못 맞추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번에 다시 한번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해군 쪽 거는 이번에 받아오겠다. 이걸 받아오게 되면 이게 이제 한 4,500대까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물론 컨소시엄을 가져가 이제 구성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T-50 원래 FA50이 훈련기거든요. T-50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경공격기로 이렇게 네네.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 시스템하고 운영 방식이 네. F-16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제 훈련용으로도 쓰고 거기다가 또 이제 무기를 일부 장착을 장착하면 하면 경공격기가 되는 네네.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들 회사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이 회사 3사들이 전부 다 그 방산 쪽으로 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이 큰 것들이 다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수급을 체크해 보신다든지 그러셔가지고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가를 안 보고 얼핏 생각하기엔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지만 그 전에 보면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갔던 그런 네네. 경험 머릿속에 차트 그림이 있고 반면 노템 같은 경우나 한국항공우주는 변동성이 좀 있었던 그죠.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나요. 주가 부분에서 네네. 그죠. 그래서 살짝 고민인데 지금 이제 K 방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표 기업 세 군데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뭐 꼭 우선순위를 매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 개를 하시게 되면 순서를 결정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1점이라도 좀 높은 점수는 요 순서대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이것들은 선호의 문제이긴 한데. 본인 이제 그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 이제 약간 그 각각의 특성을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주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네. 아까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네. 방산 부문을 아까 육해공을 다 아우르고 네. 우주까지 이제 붙여가지고 간다라는 점에서 이 볼륨을 가지고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덧붙여서 보면은 이제 우주 시대까지 열게 된다는 점. 그러면은 이제 그룹 내에서 이제 스페이스 허브도 이쪽에서 출범을 시킬 거고 우주 탐사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그런 모든 부분을 아울러 가지고 이쪽에서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미래 산업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 좀 종합적인, 복합적인 예, 방산업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산의 어떤 속도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데 그것도 좋은데 이제 철도. 그것보다는 철도 부분, 철도도 그냥 뭐 지하철, 전동차 이건 아니고요. 네. KTX 고속열차 쪽, SRT 이런 쪽인데 이쪽이 이제 그 단가가 올라와서 마진이 개선이 되고 국내는 그다음에 28년도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980량 정도가 이제 교체 수요가 이제 도래하게 된다. 네. 그게 제작비로만 지금으로 따져도 한 5조에서 6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주 단위네요. 예. 그러면 그거에다가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또 가셔가지고 전국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깔아버리시겠다고 네, 그러면 네. 그것도 또 플러스 알파가 예.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는 것도 분명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철 만들어서 운용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로템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정부 단위에서 이제 이걸 지휘를 하는 구조거든요. 네.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쪽도 포텐셜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일단 밸류가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카이, 카이. 예.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지만 일단 비싸잖아요. 그렇죠. 단가가 비싸요. 단가가 비싸죠. 예.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몇 대 안 나가도 엄청난 매출이 나온다. 그다음에 항공기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 내지는 뭐 연습기 이런 거를 갖다가 제작을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희소성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뭐 어디 몇 대 이걸 떠나가지고 미 해군 고등훈련기 쪽에 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초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된다 안 된다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맥락을 고려해 보시고 지금 가격선에서 그럼 저점 대비 얼마만큼 올라왔어 그러면 바닥에서 많이 안 오른 거는 제가 보기엔 항공우주가 좀 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로템 그렇죠. 그다음에 많이 올라간 거는 하나. 하나죠. 예. 근데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어떤 게 더 갈 것 같아 그러면은 항공우주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만 한다면은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로템 같은 경우는 밸류를 가지고 꾸준히 이제 우상향의 그림을 예. 가능성이 있는 회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려운 각각의 그 특성이 있고 또 이제 기업 가치가 있지만 그 지금의 주가 수준을 또 반영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포인트를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요. 예, 방산에 대한 얘기도 속 깊은 얘기를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